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로서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까지는 꼭 100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들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선거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곧 문재인의 사회주의 정책 그리고 고려 연방제로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선거.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각종 비법, 불법, 직권 남용 등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는 문재인의 친북 반미 반일 정책을 저지시키고 나아가서 문재인의 고려 연방제 추진을 저지시켜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의 문제가 걸린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그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출마할 인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선거 쟁점 문제 등에 대하여 아직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51.3%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 3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근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우파는 여론조사 기관이 친여당성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여론조사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 동향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방적인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야당 편이든 여당 편이든 국민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는 각 정당의 정책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의 추출, 영어로는 sampling, SAMPLING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권자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질문 대상자 1,000명을 추출, 곧 샘플링이죠. 추출하여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 대상자 1,000명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전체 유권자 5천만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1,000명에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대상자인 이 1,000명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 10배인 1만 명의 명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만 명 역시 지금 말씀드린 원칙에 준하여 선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떤 특정한 당사자의 이향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전국 주요 지역을 1년 이상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여론조사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떤 한 남자는 최근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한국의 여론조사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당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쩌면 여당이 향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예비 준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론조사를 쉽게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4천만 명이라는 유권자 중에서 흰색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붉은색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이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인정된 조사 방법에 따라 선발된 1,000명의 사람, 곧 표본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고도의 기술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흰죽과 붉은죽이 섞어 끓고 있는 가마솥에서 흰죽과 붉은죽의 비율과 그 분포 상태를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을 알아내는 수단이 4천만 명 중 1,000명인데 여론조사 기관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이 1,000명을 뽑으면 곧 샘플링하면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또 지지할 경우 왜 지지하지 않는지, 왜 지지하는지 등을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선거운동에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산하기관인 민주연구원에서 비밀리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체제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선거에 있어서의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우리 우파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피지기면 필성인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권자가 누군지 또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지 또 지지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선거에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호각을 불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호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또 호각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논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